고등어 낚시 정도만 명맥을 유지할 뿐 이제 욕지도는 고등어를 잡아 올리던 섬에서 키우는 섬이 됐습니다. 덕분에 전국 각지에서 유통되는 고등어 활어의 대부분은 욕지도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질이 급해서 가두면 쉽게 죽어버리는 탓에 사실 고등어는 양식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어 때부터 해상에 마련된 가두리 안에서 1년 정도 키우게 되면은 꽤 굵은 고등어를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는 거죠. 지금 출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크기 정도 전체 머리에서 꼬리까지 치면은 뭐 30한 3cm 정도 됩니다. 무게는 한 400g 정도 되고요. 큰 무리를 지어 원을 돌듯이 이동하는 온대성 어류 고등어. 욕지도 앞바다가 양식에 적합한 이유 역시 다름 아닌 수온입니다. 1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고등어가 배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도씨 이하로 내려가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욕지도 현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수온이 떨어질 때도 13도 정도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고등어 양식하는 데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통영만이 아닙니다. 해상 양식장을 마련해서 고등어를 기르는 방안은 이미 제주도의 바다 목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2003년) 5톤에 불과했던 양식 고등어의 생산량은 10년이 지난 2013년 기준 73톤으로 부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가격인데요. 자연산이 더 비싼 다른 어종과는 달리 양식 고등어는 무려 자연산의 5배. 이렇게 지금 회를 뜰 수 있는 상태를 만든 겁니다. 지금 요즘에 고등어가 아주 상품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신선하게 그냥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걸 썰어가지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값싼 하급 어종이라는 인식을 깨고 이제 고등어는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고급 생선으로 변신을 준비 중입니다. 과거처럼 끼니를 때우기 위한 생선이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특급 생선이 된 것이죠. 철이 지나 한산해진 9월의 제주도. 제주 지역 최대 인파가 몰리는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청정 제주 바다에서 잡아 올린 반짝이는 은갈치는 기본이고요. 빛깔 좋은 제주산 옥돔과 다양한 수산물들이 제주 바다의 위력을 말해주는데요. 물론 고등어가 빠질 수 없죠. 뭐 사셨어요? 예, 고등어 샀습니다. 고등어. 싱싱하니까 우선 싱싱한 거 이거 해다가 집에 가서 놔뒀다가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딱 이맘때쯤이 제주도 주변 해역으로 고등어가 월동하러 모여드는 시기.
덕분에 수산물 시장은 물 좋은 제철 고등어가 아주 한창입니다. 우리는 제주 연근해에 분포하는 고등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등어 생태에 대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저희 센터에서 지금 고등어 관련된 연구 사항은 크게 그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그 산란하고 있는 고등어의 주 산란장이 어디인지를 조사한 그런 연구와 제주도 연안으로 그 내유하고 있는 고등어 미성어의 어획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고등어들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정확한 그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표지방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고등어를 사수하기 위해 표지 방류 조사가 이루어질 제주 앞바다. 우리 수산물의 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석이 될 고등어 이동 경로 추적 작전이 시작됩니다. 이번 조사에는 표지표를 부착한 500여 마리의 고등어가 제주 연안에 방류될 예정인데요. 따뜻한 남쪽 바다에서 겨울을 지낸 고등어들은 정확히 어디로 또 어떻게 이동을 하는 걸까요? 한 500마리 가지고 이제 이 배에 싣고 나가서 이제 한 마리씩 이제 꺼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직접 이제 그 크기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크기를 측정한 후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준비한 표지표를 고등어 등치에다가 이제 부착을 하고 바로 이제 바다에 방류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30마리. 자, 40마리. 자, 이거 사. 표지표를 등에 달고 방류될 고등어들이 뜰채로 걷어 올려집니다. 이게 바로 고등어 등 근육에 부착될 길이 5.3cm, 무게 0.1g의 소형 표지표들. 등에 표지표를 달고 방류된 고등어들은 바다에 나가 자연의 무리와 합류하게 되겠죠. 이제 본격적인 고등어 표지 방류 조사가 시작됩니다. 살아있는 고등어는 방류 직전에 우선 크기부터 측정을 하는데요. 25.2. 향후 고등어가 포획됐을 때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생태 정보를 기록하는 겁니다. 500마리의 고등어마다 일일이 표지표를 부착해야 하는 간단치 않은 작업. 25.2. 이번 표지 방류 조사가 성공한다면 제주도 주변 해역 고등어군의 이동 경로를 알아낼 수 있겠죠. 제주항을 떠난 배가 고등어 잡이가 아닌 알잡이에 나섭니다. 잠시 뒤 조사선 위로 미리 던져놓은 그물망이 어렵게 끌어올려지는데요. 대체 뭐가 들어있을까요?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질 않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투명한 알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등어 산란장이란 뜻이죠. 씨마른 명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산란장 보호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고등어와 같은 표형성 어류들은 넙치나 우럭과 같은 또 대구, 명태와 같이 저서성 어류하고는 다른 생존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R 전략이라고 하고 뒤에 것은 K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R 전략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알을 많이 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아까 인간의 어획량이 많거나 아니면 산란을 하거나 서식할 환경에 엄청난 기후의 변화가 있어서 얘네들이 살지 못하는 거, 그래서 자원량이 줄어드는 거 외에는 웬만하면 버텨갑니다. 초가을에서 늦가을까지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제철 고등어. 그동안 너무 흔해서 가치만큼 대접받지 못한 불운의 생선. 하지만 이제라도 국민 생선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제철에 맛있게 즐겨야 하지 않을까요? 최상위 포식자 인간의 남획으로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고등어. 그 고등한 물고기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해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